충북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방역 전선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위기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충북도 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에 고발된 김병호 교육감의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된 것입니다. 청주공항의 한 매장 직원이 관리소장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려 1년간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제대로 된 징계 조치 없이 전보 조치뿐이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충청북도가 대선 공약으로 건의할 현안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보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도내에서는 3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는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기감은 여전합니다. 고향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달라는 읍소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9월 들어 중국에서는 하루 평균 3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산세가 다소 누그러들었지만 음성과 진천의 사업장과 청주에서도 교회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시한폭탄이 여전히 숨어 있습니다. 더욱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방역 전선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위기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164만 도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내고 고향 방문이나 가족 친지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은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하느냐 아니냐의 기로에 서 있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9월 들어 도내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60% 이상이 발생한 청주시. 지난달 4차 유행 이후 하루에 3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날이 6차례나 있었습니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4단계 격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청주시는 서민경제 타격을 우려해 3단계 플러스 알파 조치로 파고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범석 시장은 아직 4차 유행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 간 감염 비율이 29%에서 35%로 높아진 점을 경계했습니다. 특히 10대 미만 확진자의 72.8%가 가족 간 감염입니다. 이와 더불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22%에 이르러 다만 양성률이 2배가량 올랐지만 치명률이 10분의 1 수준으로 확연히 낮아진 것은 백신 접종에 따른 긍정적인 신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민의 1차 백신 접종률은 70%, 2차 접종률은 44%를 넘어섰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교육청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오전부터 도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납품비리 의혹 중심에 서 있는 건설업자에 대한 보강수사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청주지검이 충청북도 교육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초에도 교육청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과 교육청 전 재무과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진행된 검찰의 압수수색은 교육청 재무과와 기록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김병우 교육감이 처음 당선된 지난 2014년 이후 교육 기자재 납품 자료를 확보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해 건설업자 A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김 교육감의 선거 캠프 출신인 B씨에게 납품업자를 소개했다는 혐의를 받는 인물입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A씨 수사에 대한 보강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2월 청주의 한 시민단체가 김 교육감을 배임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며 시작됐습니다. 이 단체는 김 교육감이 당선 이후 400억 원대 기자재 구입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밀어줬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교육청은 이번 사건이 김 교육감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온 상태입니다. 수차례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검찰이 납품 비리에 대한 구체적 혐의점을 잡은 것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김 교육감의 관련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청주공항에 입점한 한 매장 직원이 상급 관리기관 소장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징계는커녕 전보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공항에 입점한 한 제과점 직원 A씨는 지난해 4월 성희롱 피해에 시달렸습니다. 공항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B소장이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만남을 계속 요구했다는 겁니다. 제가 한동안 제빵실에서 빵도 굽고 그랬었는데 그쪽까지 찾아오셔서 뭐 와인 좋아하시냐 뭐 이렇게도 물어보시고 저녁이 불편하시면 점심 먹자. B소장은 A씨에게 개인 연락처를 받지 못하자 끝내 다른 사람을 통해 알아내기도 했습니다. B씨와 친하게 지내는 공항 보안 담당 파견 경찰이 A씨의 주변인을 통해 연락처를 받아 넘긴 겁니다. 제가 조금 난감해했어요. 그런데 알려줘도 괜찮다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안면이 있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제가 드렸거든요. 계속 또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확인한 제과점 사장은 국무조정실에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조사 끝에 돌아온 건 전보 조치뿐이었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조사를 나와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이 다 돼가는 기간까지 어떤 처벌도 없다는 거는 자기네들 제 식구 감싸기밖에 더 됐느냐. 국토교통부는 감사의 목적이 피해자 구제가 아닌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조사 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국가적 어젠다뿐 아니라 지역 현안 해결을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요. 충청북도가 대선 공약으로 건의할 현안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오송삼 국가산단 조성과 중부고속도로 확장 등 17가지 충북 공약을 약속했습니다. 이 중 15개 사업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돼 지역 발전에 동력이 됐습니다. 충청북도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주자들에게 건의할 공약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6월 TF를 출범시켜 시군과 유관기관의 의견을 취합한 뒤 도정자문단의 검토까지 거쳤습니다. 이를 통해 강호축 중심 충북건설, 충청 메가시티 완성,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등 12개 현안 사업과 7개 제도 개선 사항 등 19개 과제 74개 세부 사업을 엄선했습니다. 소요 예산은 41조 4천억 원. 이시종 지사는 충북이 나갈 미래 청사진을 모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큰 카테고리에다 묶는 것이 우리 충북의 비전도 밝힐 수 있고 또 우리 대선 공약에서 더욱이 효율적으로 좀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되게 큰 차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세부 사업 가운데 메가시티 특별청 건설, 미호강 프로젝트, 청년 다이나믹 필드 조성, 지역 대표용 상원제 도입 등이 눈에 띕니다. 청년 다이나믹 필드는 청년들의 권익과 활동을 지원하는 복합 타운입니다. 메가시티 특별청은 행정 통합에 앞서 충청권 공통사업을 전담하게 될 거라고 도는 설명했습니다. 특별청 설립 운영 단계를 거친 뒤에 나중에 이제 2025년 이후에는 행정통합, 이게 마지막 3단계가 행정통합입니다. 충청북도는 확정된 건의 과제를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보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충주 조정지댐의 상하류 낙차를 이용한 친환경 소수력 발전소가 완공됐습니다.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방류수를 활용해 청정 에너지 생산에 본격 나선 건데요. 이로써 충주댐 일원에서만 충북 지역의 10%가 넘는 약 36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충주의 세 번째 수력 발전소가 완공됐습니다. 충주댐 하류 조정지댐 부지에 234억 원을 들여 상하류 낙차를 이용한 친환경 소수력 발전소가 세워진 겁니다. 지난 2016년 실시 설계에 들어간 지 5년 만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충주댐 유입수 증가로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이른바 무효 방류량을 활용해 상업 발전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 충주가 대한민국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매우 뜻깊은 날이다 생각합니다.
충주 3수력발전소는 5메가와트 수처발전기 1기와 22개를 설치해 연간 12,00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조정지댐 상류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수차 발전기를 돌리면서 위치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원리입니다. 최근 급속한 기후 변화 등으로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저감 노력에 부응하고 연간 약 5,500톤의 탄소 저감 효과와 3,500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발전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로써 충주 본댐 1발전소에서 400메가와트, 조정지댐 왼쪽 2발전소에서 12메가와트, 이번 3발전소에서 5메가와트 등 모두 400메가와트가 넘는 청정 수력 에너지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는 연간 약 90만 메가와트로 충북 지역의 10%가 넘는 약 36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물을 물로서 활용하는데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물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적인 에너지를 잘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의 경제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 한편 충주시의회는 충주 3수력 발전소 건립으로 태풍이나 자연재난 시 역류나 침수 피해에 대한 대비책도 주문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운영위를 통과했지만 아직 법사위 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아 당초 목표로 했던 9월 내 입법 완료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법사위 양당 간사가 오는 24일 법사위 개최를 놓고 협의 중이라며 이날 법사위가 열려야 이달 말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9월 내 통과가 불발될 경우 다음 달부터는 국정감사와 내년 정부 예산안 심사로 법안의 표류 가능성이 있어 9월 내 통과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충주시가 30만 원의 응원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오는 29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5일 기준 충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지원금 48억 원 전액이 시비로 지급되는 응원지원금은 약 16,000명의 충주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될 전망입니다. 청주지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충북 지역에서 국가기밀 탐지와 국내 정세 수집 등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국정원과 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위원장 A씨에 대해서도 빈틈없는 공소 유지로 범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CCTV 설치 공사를 추진하면서 업체에 허위로 사용 승인을 내준 의혹을 받고 있는 청주시청 6급 팀장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0억 원을 들여 마을 단위로 700여 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하면서 일부가 정상 작동되지 않았지만 허위로 준공 사용 승인을 내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방계약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 입찰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청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는 사고로 공격에 빠진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 회복과 귀국을 도운 김홍순 사회통합협의회 위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김홍순 위원은 올해 4월 중귀근 근로자 류모 씨가 옥상에 떨어져 중상을 입고도 불법 체류 신분 탓에 퇴원 후 거처와 출국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40여일간 자택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무사 귀국을 도왔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청주는 MMCA 청주 프로젝트 2021 천대광 지부 집주를 전시합니다. 지부 집주는 총 8점의 집과 벤치, 테이블 등 가구로 구성된 설치 작품으로 국내외 다양한 건축 사진을 바탕으로 도시 건축물을 변형 재창조해 이상적인 거주 공간과 삶의 태도를 모색합니다. MMCA 청주 프로젝트는 매년 야외 공간에 국내 신중진 작가의 신작을 선보이는 전시로 작품은 내년 7월 24일까지 전시됩니다. 주식회사 클레버의 정정홍 대표가 존경받는 기업인에 선정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근로자와 더불어 성장하는 2021년 존경받는 기업인 12명을 선정한 가운데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정종훈 대표가 선정됐습니다. 주식회사 클레버는 2차 전지 설비 제조 기업으로 영업이익 30% 초과 시 20%를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등 성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충북 혁신도시 인구가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주민등록상 충북 혁신도시 인구가 지난 8일 기준 3만 3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첫 입주가 시작된 2014년 5월 이후 7년 3개월 만입니다. 도는 2024년 3월 1000여 가구가 추가 입주하면 인구가 3만 3천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진천군이 일부에서 마찰과 통행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진출입로 폭과 관련한 도로조명 허가 운영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은 8m 이하, 단독주택은 5m 이하, 공장과 창고는 12m 이하 등으로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진출입로의 폭을 제한했습니다. 군은 1년 시행 뒤 보완을 거쳐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세종시와 대전시가 대전 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개발계획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경자구역 공동추진은 두 도시가 협업을 통해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고 혁신 성장을 주도할 광역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도시는 올해 12월까지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추진 결과에 따라 충북 경제자유구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인 21살 남성 A씨를 검거하고 A씨에게 1,800만 원을 내준 피해자를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청원구 내덕동의 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시민 신고로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충남 공주에서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A씨 통화 기록과 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이 모두 삭제돼 피해자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공주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하는 한편 피해자를 찾아 돈을 돌려줄 방침입니다. 충북의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는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충북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0.35% 올라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